여름이나 겨울쯤에 오시면은 별로 안 아, 드세요. 한여름에? 네. 네.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몇 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안 들면 이게 과일을 갈아요 거기서. 뭘로 갈아요? 이게 소주 이 병 소주 있잖아요. 네. 거기다 가위를 들고 이렇게 갈면은 가위가 잘 갈려요.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은 천천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식사하러 가세요. 몇 시까지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40분. 잠시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한번. 저요? 예. 아, 잠깐, 예, 예. 편하게 여기서, 괜찮으시면 예. 예, 보셔도 됩니다. 이거 퀴즈 푸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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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올까 봐. 아이고, 지금. 네. 아, 근데 또 갑작스럽게 만났으니까 지영 씨도. 아, 예, 저도 편안하게. 네. 예, 지영 씨 그럼 잠깐 가방? 네. 가방 가방. 버려도 돼요. 안 돼, 네, 네. 아니, 좀 여기 앉으세요. 네. 예, 예. 여기다 두겠습니다. 네. 메르시라고 써 있네요. 혹시 실례지만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예. 저는 브랜드 티켓에서 일하고 있는 네,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티켓 부스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저쪽에서 혼자 네. 너무 네.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약간 지친 듯이 걸어오셔가지고. 아, 배가 고파가지고. 아, 식사. 아, 오늘 몇 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오늘 10시부터 계속. 아. 아니, 식사는 네. 혼자 이렇게 하러 가셨어요? 네, 거의 혼자 먹어요. 왜? 동료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파크 안에서도 매표소가 또 있거든요. 어. 시간이 안 맞아서 거의 혼자 먹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6월 달부터 일해서 지금 6월이니까 아, 거의 한 1년 6개월 돼가요. 아, 정도? 6개월. 네. 아, 놀이공원에서 일하면 왠지 모르게 네. 좀 덜 힘들 것 같고 아, 같이 피곤해도 네. 심리적으로. 예. 맞아요. 손님들께서 추억 쌓으려고 오시고 손님 약간 특별한 날에 에버랜드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억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근데 뭐가 네. 되게 기분 좋냐면 저희도 티켓을 사잖아요, 어릴 적에. 그러면 그 티켓 부스 안에 있는 그 당시만 해도 누나죠. 누나죠, 누나. 누나들이 오늘 하루도 되게 재밌게 보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때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하시는 캐스트 분이 엄청 친절하게 해줘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게 그래요? 그분이 저렇게 친절해서 나도 저렇게 그래서 일해보고 싶다 해서 이 안에 있으면서 좀 네. 가장 뭐 재미있다고 할까요? 일하시면서 좀 그때는 언제가 좀 제일 재밌으세요? 퇴근할 때, 네, 네 퇴근할 때, 마찬가지구나. 네, 놀이공원에 근무하든 네. 어디든 퇴근할 제일 즐거울 때, 때는 퇴근 퇴근할 시간. 때. 아니 그 놀이공원 아까도 10시에 왔는데 아까 처음 만난 분 손님들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평일이고 아침 일찍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4월 달은 성수기여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아 이게 요런 꿀팁을 좀 우리가 얻어가죠. 이 놀이공원 올라면 어, 언제가 좀 이렇게 가장 좋다, 좋습니다. 좋다. 이거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봄이나 가을 시즌 많이 계셔가지고 네. 여름이나 겨울쯤에 오시면은 별로 안 아, 드세요. 한여름에 네. 네. 제가 저희 매형이랑 놀이기구 너무 타고 싶어서 한 겨울에 매형이 가면 없다. 어. 패딩 입고 왔어요. 진짜 타다가 얼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굴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런 날 어떻게 돌아다녀 하는 네. 날 오시면 네. 없어요. 요일로 따졌을 때는 월요일? 일주일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금토일 같은 경우는 휴문 날이랑 많고, 토일이기 때문에 많고. 많으시고 하루 딱좀 찍어주세요. 월 오시면 화요일에 제일 없으신 것 같아요. 월요일보다 오히려 화요일이요? 네. 왜요? 월요일은 손님들이 약간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니까 없겠지. 이게 또 이게 야, 이게 재밌구나. 월요일은 없겠지 없겠지 하고 오는데 있지롱. 네. 되게 많지롱. 많지롱. 오래 기다려야 되지롱. 그래서 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우리도
화요일에 방송을 하잖아요. 맞아요. 화요일이 좋습니다. 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줄 안 서도 되니까 화요일 좋아. 화요일은 줄 안 서도 되니까. 놀이공원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 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한여름 뜨거운 화요일, 한겨울 화요일. 추운 화요일. 네. 예. 어떤 게 좀 제일 힘든가요? 부산에서 일하는 거? 할인되는 게 없으신 손님 오실 때? 그러실 때? 네, 그러실 때? 이게- 네. 할인이 예. 이게 또 해드리고 그렇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방법을 잘 없으실 모를 때. 때. 네, 아 이게 내가 뭐 전체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네. 예전에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진짜 좀 없는 살림에 오셔서 이렇게 막 1,000원짜리만 가득 모아서 이렇게 네. 내셨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럼 혹시 감동적인 이야기 있지? 감동적인 네, 이야기 그런 일은 따로 없었어요.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생각을 좀. 아 자기가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떡해요? 아니 동전을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티켓값을 냈다거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네. 아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어르신들 나이 또 오시면은 잠깐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갔다 나올 건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이 네. 뭐 놀이기구를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그렇죠. 타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경치가 좋고 네. 좀 산책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안에만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나올 건데 그거 얘기할 때 참 죄송 미안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은 잠깐 들어가시는 거여도 티켓을 끊어주셔야 이용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 물어보시고 네, 들으시면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계셔가지고 그럴 땐 좀 아쉽네요. 네. 캐스터님은 지금 현재 기숙사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네, 출퇴근? 기숙사. 아 기숙사 생활하시네요. 아. 뭐 여기 그 뭐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 안에서 뭐 연애를 뭐 못하면 아, 예. 네, 3개월 안에 연애를 못하면은 네, 여기여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그 이거, 정도로 그 네. 안에서 이 연애들을 많이 이렇게 네, 하시나요? 아무래도 또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연애하는 편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실례지만 지금 저는 없어요. 없으시고. 네. 어. 저는 없어요. 9개월. 네, 저는 네. 왜냐면 지금 네. 저는 네. 네. 네, 안 사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지. 뭐 내가 안 사귀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예. 저희가 공통적으로 오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네. 근데 나한테 한 가지 능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초능력 같은 거죠? 네. 어떤 능력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영 씨가 바라는 초능력. 네,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세니까요. 출근을 안 해도 돈이 알아서 나오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금전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있는 거야. 건강을 잃지 않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 있다면은 그게 최고 행복이지. 뭐. 저는 시간을 돌리는 거. 침대에 누우면은 막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약간 후회되는 게 약간 철없는 시절에 엄마한테 막 막대한 게 조금 후회가 돼가지고. 공항이 너무 수능력 갖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기숙사 생활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동생도 이제 야자 처음 해가지고 고1 됐는데 내가 맨날 엉덩이 아프다고 하는데 엉덩이 만져주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수빈아 보고 싶어요. 지영 씨가 바라는 초능력. 시간 조절하는 거. 시간 조절.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싶으세요? 퇴근할 때로 돌리고 싶어요. 무조건 시간을? 네, 빨리. 네. 눈 뜨자마자 퇴근으로. 퇴근으로 네. 그러니까 짱이다, 하루 짱이다. 시간을. 와, 짱이다. 그러면 어떤 시간은 좀 길게 쓰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 아닐까요? 네. 쉬는 시간은 길게. 길게, 네. 일하는 시간은 짧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일이 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막상 힘들죠. 하기 전에는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 저희가 유퀴즈 온더블럭이라고 네네. 퀴즈를 내서 이제 맞추시면 100만 원을 저희가 드려요.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추면 100만 원 네. 드려요. 유퀴즈? 네. 예, 좋아요. 당연하죠. 네. 키워드가 있거든요.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이 중에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를 드립니다.
뭔가 이게 알바중 귀신을 아, 봤을 때. 알바중 봤을 때. 이거 이 문제 왠지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좋아요. 자, 문제 드립니다. 알바 중 귀신을 봤을 때보다 더 소름이 돋았던 순간에 대한 앙케이트입니다. 1위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헤어진 애인이 손님으로 왔을 때. 2번 핸드폰 확인 중 사장님과 눈 마주칠 때. 3번 마감 정산 시 정산액이 맞지 않을 때. 4번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손님이 몰려왔을 때. 제일 당황했던 순간입니다. 저는 공감 가는 게 예. 아무래도 티켓이다 보니까 3번인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좀 제일 공감이 가세요? 네. 왜요? 저희도 아무래도 돈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돈이 맞지 않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 확 떨어지네요. 느껴져요. 네. 진짜. 3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요? 3번 정답입니다. 예. 대박이야. 진짜. 아니 근데 와, 뭔가 대박이야. 3번일 것 같았어요. 진짜 대박이야. 와, 이게 왜냐면 지금 네. 아까 읽어주실 때도 약간 놀랐어요. 왜요? 정산이 안 맞다고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놀랐어요, 제가. 아, 제가 읽기만 했는데도 놀라셨어요? 네네네. 일단 앉으세요. 진짜 야. 문제 잘 뽑으셨네요. 이게. 야, 어쩌면 이 문제를 이렇게 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되니까 이 키워드를 뽑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 사람들은 감성이 먼저다 보니까 헤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떡하지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이잖아요. 사실 마감 정산 시에 정산액이 맞지 않는 것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헤어진 애인이 손님으로 오면 더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딱 만나서 오랜만이야. 그냥 티켓 공짜로 줄 수 있니?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저기 헤어진 연인이 이 정도는 티켓을 왜- 공짜로 달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할인 그대가 없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에피소드가 다 너저분해요? 왜 이렇게 토크가 다 너저분해? 자기야, 왜 이러지? 내가 주소 담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참 똑같이 이렇게 잘 했는데 왜 이게 안 맞을까? 희한해요, 근데 참. 그거 참 이상해요. 우리 네. 또 회식할 때 회비거든요. 안 맞잖아요, 결국. 왜 안 맞지? 그 대학 진짜 뺐어요. 네. 아, 200만 원까지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서 고르는 거죠? 예, 여기서 고르는 거죠.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유키스? 저는 여기서 멈춥니다. 네. 나머지는 다 생소해가지고 네, 알바. 저도 다 아유 좋아하시네요. 직장 동료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박지현 캐스트님께 100만 원을 드립니다. 야, 박수! 야, 축하드립니다. 요게 이제 운영한 지 한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정확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예. 주로 어떤 콘텐츠를 좀 다루나요?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취미로 낚시를 했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산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수산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은 낚시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낚고 싶은 어종을 공부를 하게 돼요. 생태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한 10번 나가서 9번은 꽝을 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아셔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백종원 대표님이 이게 자문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평소 워낙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때 한 번씩 검색을 하다가 처음엔 제 글을 이제 보게 됐고 이후로는 수산물이 궁금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전화를 하시는구나. 예. 이제 실치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실치하고 정확하게 하면 실치하고 뱅어하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되게 이 업계에서는 그렇습니까? 입질의 추억이라고 그 실치하고 뱅어 있잖아요. 뱅어포 할 때 뱅어. 다른 거 맞죠? 확실히. 원래 달랐어요. 그렇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봐, 전문가죠. 달랐구나. 이 뱅어가 7수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먹었던 뱅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습니다. 뱅어 없다고요? 와, 그럼 수산물은 거의 다 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수산물을 전부 알지 못하죠. 인간이 바닷속을 전부 알지 못하듯이. 야, 철학적으로 들어가네. 감성이 좀 있으신데. 예.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디자인에 전공했고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럼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요? 사실은 그때쯤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글을 공유해서 그것으로 만약에 생활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직장 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하필 또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리해고 당해서 같이 이제 백수백조 부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지금이야 잘 되셨지만 정리해고를 당하신 상황인데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요. 먼저 그만둬서 제가 해고 당할지 모르고 맞다. 아 그 당시에는 아 내가 해고 당할 줄 모르고 그래 해라. 아 그런데 덜컥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아 그러셨구나. 좀 본격적으로 수산물 토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있고 해산물과 수산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산물이 바다 해자잖아요. 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산물은 강을 포함한 모든 게 수산물. 맞아요. 아하. 그러면 해산물 위에가 수산물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해산물은 왠지 조개 뭐 이런 게 맞아요. 해산물이고 새우 뭐 수산물은 물고기가 수산물이다. 맞아요. 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뭐예요? 지금철에 뭘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지금 요맘때쯤 제일 맛있는 거 뭡니까? 이것도 동서남의 제주도 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11월 찬바람이 부는 시기잖아요. 서해 같은 경우는 꽃게하고 낙지. 제가 어저께 꽃게하고 낙지를 먹었어요. 정말요? 꽃게 찌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달아. 꽃게가 달아요. 낙지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삼치까지. 삼치. 제가 삼치 정말 좋아하는 저는 생선이에요. 삼치 회 좋아합니다. 회요. 회는 못 먹어봤는데. 살짝 얼려가서 이게 두툼하게 썰어지거든요. 그 김에다가 싸 먹으면 김이랑 해가지고 뭐 왜 어디 아파요? 아니 배 맞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기야 배 맞았어? 저는 삼치 구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이랑은 완전 달라요 또. 당연히 다르게. 아니 당연히 다르겠죠. 회하고 구이하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자기야. 근데 삼치 구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도톰한 살을 겉은 바삭할 때 밥에다가 싹 이만큼 두툼하게 딱 거기에 그 고소하고 아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생선이 밍밍하다, 기름기가 빠졌다, 곧 비린내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동해는 독도새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독도새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독도에서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독도새우란 게 특정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잡힌 세 가지의 새우를 통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닭새우, 꽃새우, 도화새우.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꽃새우와 가짜 꽃새우를 속여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까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새우를 진짜 많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새우를. 꽃새우가 연안 꽃새우가 있고 독도 꽃새우라고 또 구분해놨어요. 어민들이. 같은 종인데 독도나 울릉도 그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잡힌 거는 씨알이 커요. 크고 더 달고 맛있어요. 남해는 돔 종류가 강세죠. 감성돔, 참돔, 돌돔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석화, 굴이 가장 맛있을 때죠. 아니 이게 좀 그 맛있는 이 고등어를 살 수 있는 팁이 또 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고등어하면 국민 생선. 마트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와서 저녁에 구워 먹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어떤 건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구매했는데 그런 차이가 났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고등어 종류의 차이입니다. 참고등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은백색으로 광택이 있으면서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라고 한다면 그 옆에 같이 섞어서 파는 점고등어가 있어요. 점고등어요? 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깨알처럼 박혀 있어요.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이 혼익돼서 이게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팔 때가 많아요. 이 둘의 제철이 바뀝니다. 여름에 되면. 그러면 그 점고등어는 여름에 맛있어요? 여름부터 9월까지는 점고등어가 맛있고 그때는 또 참고등어가 맛이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참고등어가 맛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말을 듣고 마트에 가서 참고등어 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정부 비축이라고 해서요. 올해 정부 비축 품목은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개 어종입니다. 냉동고에다가 다 이제 비축을 해두는 냉동고등어를 시장에 풉니다. 해동해서. 그 해동된 거를 보면은 생물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지금 잡힌 가장 맛있는 고등어구나 라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동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거 뭐 일단 이거 해동한 거예요. 정부 물량입니까? 전문가처럼 이거 정부에서 푼 거예요. 일단 여쭤보고 아닙니다면
배를 보고 예. 예전에 그 안동 간고등어를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저는 그게 간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설마요? 아, 잘 몰라서. 아 정말요? 아니, 정말 안동에서 고등어를 갈아가지고 또 새로운 접근이시네요. 야. 자기야 그럴 수 네. 있는 거 아, 아니야. 그래요? 네. 맛있는 갈치 요것도 좀 고르는 법이 비싼 게 맛있다. 예.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아 맞습니까? 시장이든 마트 가서 토막난 갈치를 고를 때 토막난 단면을 유심히 보세요. 척추뼈를 주변으로 해서 핏기가 고여 있거나 불그스름하게 살이 이렇게 번져 있다. 그럼 덜 싱싱하겠거나 냉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토막이 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은비늘이 상처 없이 깨끗한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공이 투명한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거는 냉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슥 한번 던져봐요. 냉동이네요. 됐다. 어떻게 하셨을까? 네. 유재석 씨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크기처럼 보여도 무게를 재보면 또 무게가 또 달라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거운 걸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길이는 같은데 두께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지방질인데 이게 맛인데요. 보통 4지 정도만 되면은 한 마리 한 5만 원씩 하거든요. 팔찌 없습니까? 12지까지. 12지짜리까지 확인이 됩니다. 원래 갈치가 이 정도 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 쪽 남부 지방에 가면은 드래곤 사이즈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남획이 되니까 사이즈가 점점 줄어서 지금 잡히는 건 이 정도만 해도 엄청 큰 거죠. 수산시장도 뭐 이게 몇 시에 좀 가야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사시려면 새벽 자 우리 장님들 들으셨죠? 저렴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4시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약값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싸게 산 걸로 오케이, 약 오케이. 사면 되지. 아 오케이. 직장을 출근하신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있어요. 이거 봐. 그래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장을 보고요. 요즘 있어. 회까지 떠주는 데가 있어요. 뭐 1kg당 3,000원만 내면은 회를 떠서 포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자기는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저는 예전에 한번 수산시장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때 출하 시간 이거 경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때 대게가 먹고 싶은데 사실 좀 대게가 비싸니까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근데 대게들 중에서도 뭐 다리 부러지네, 뭐 싸우다가 지네,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도 사면 좀 팁 아닙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라면은 그런 건 구매도 괜찮죠. 그리고 죽은 것 중에 갓 죽어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와 가격의 천지 차이거든요. 죽었는데 이거 금방 죽은 것 같은 느낌. 그 갓 죽은 애들 힘들죠. 예예예예 그 딱 임종 직전에. 소비자분들이 시장 갔을 때 이렇게만 하면은 바가지를 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나요? 가면은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네. 삼촌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몇 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건 정말 아니죠. 몇 명에서 드시게는 그때 몇 명에서 드시는지 알아야 양을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서 고를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서. 그럼 그 얘기 하지 마요. 웬만하면은 내가 먹을 품목을 정해 가세요. 저희 4명이서 먹을 건데 광어 3kg 있어요?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왔구나. 네,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 예전에 어디 봤는데 자 삼촌 자 볼게요. 자 바구니 안 올려 우리는 바구니 빼고 요거만 물건만 올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무게를 잴 때 이제 부정행위가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손으로 누른다든지 꼬챙이를 이렇게 슬쩍 누른다든지 해서 무게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구니 무게를 가장 많이 써요. 거기다가 턱하니 올려서 재는데 바구니 무게를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공제를 해도 한 일부분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바구니하고 물무게나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소비자 걸리는 건요. 우리는 수산물을 사러 온 거지 바구니와 물무게를 사러 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말한 거는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이런 반칙을 좀 쓰시는 분들이 몇 뭐 분들 쓰신 때문에 그런 거고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회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제철이라는 개념이 한창 기름기가 오르고 살이 쪘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제철에 먹는 자연산은 양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1년 내내 양질의 사료를 투여해서 먹이거든요. 항상 살이 쪄 있어요, 애들이요. 항상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산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맞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또 제철에 어떤 건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양육 방식에 놓여 있는 애들이라 먹이 경쟁에서 도태된 일부 개체들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호쭉한 애도 있어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들 그러네. 왕성하게 막 먹이 활동하고 막 지사를 찌워놨더니 우리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먹을 때 맛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막 먹이 활동도 못하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류로 태어나면은 잘 먹지 말아야겠네. 그래 안 잡히지.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기껏 숨어가지고 이만큼 커졌는데 잡히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산물 질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면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수산물 안 드시고요? 그래요? 회가 이런 게 있어요. 회랑 초밥은 어떤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당기는 날이 있어요. 맞아.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고기는 늘 먹고 싶어요. 하나 명언 나오나요? 예. 회는 미친 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나 고기는 늘 먹고 싶다. 우리 작가님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뭐 공통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끼를 드신다면 뭘 드시고 싶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끼. 너무 어렵네요. 굶고 가실래요? 지금 회를 선택할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선택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스테이크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수산물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수산물 안 드시기가 좀 그래서 그러신 거죠?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고기? 일단 채끝을 좋아합니다. 채끝. 예, 채끝 스테이크. 이 생을 마감하기 전 채끝 스테이크로. 그것도 뭐 괜찮죠. 재밌는데요? 채끝으로 끝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재밌어요. 채끝.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 작가님은 자 채끝 스테이크로 생을 마지막 식사를 마감하신다. 여쭤보겠습니다. 유키스? 좋습니다. 이것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한 어부가 새와 조개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두 마리를 한꺼번에 그물에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둘 사이의 다툼으로서 제3자가 얻는 이익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5초 시간 됩니다. 5, 4, 3, 1. 어부질. 어부질이.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자, 어부질이 정답입니다. 지금 5초 마지막에.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만배 사장님과 아들 전종열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한달 동안 한달 운영하고 있는 전만배라고 합니다. 전만배 사장님. 그리고요? 저는 노량진에서 4대째 연마사 일하고 있는 전종렬입니다. 1916년에 충남 부여에서 할아버지께서 대장간을 차리시고 아버님이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여기 이제 지금 아드님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대장까지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이제 3년 전에 서울 사업장은 아들 10년간의 훈련 기간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서울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기업 승계를 아드님께 또 이렇게 싹 하신 거죠. 이제 좋게 포장해서 그랬어요. 예. 계열사 하나 넘기신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그죠. 네. 앞으로 서울 사업은 네가 맡도록.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떼떠. 왜 웃으세요? 사모님 왜 웃으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회장님께서 지금 아드님께 서울 지역 넘기신 거예요. 네, 잘하신 거예요. 예.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부여 쪽에서 이제 대장간이 시작이 됐는데 아버님께서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세운 부여 대장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이제 1m 87. 어우, 거기다 뼈가 완전히 통뼈에 전 육군 씨름 왕. 우리나라 기갑부대 전차장 1기생 첫 전투 3전 용사. 이건 뭐 아버님이 화려하시네요. 예. 올라가면 조금 더 화려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로다가 올라가면은 도사 전우치가 제 직계의 조상. 우리 그 영화 전우치요? 예. 선조께서 그럼 전우치예요? 예. 강동원님이셨죠. 강동원 씨가. 부여에 파진산이라고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올라가서 보이는 사방 보이는 데 전부 연기로 하사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집안이 이제 그 땅이 좀 많아요. 집안에 땅이 많으시다고요? 선산이. 우리 사장님도 땅이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조상님들이 좋은 건 다 팔아먹고 안 좋은 것만 많이 남아 있어요. 알짜배기는 없어요. 아버님 입장에서 지금 있어. 갑자기 그 가문이 아버님이 그 기갑부대장부터 시작해서 전우치까지 가서 조상님의 땅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저였다 놀러 나간다고 하더니 이틀 만에 들어오셨는데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전다까지 전부 다 그냥 다 넘기고 강원도로 떠났다. 강원도 와수리로 갔다. 이천으로 갔다. 이천에서 모하면.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대장간 일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올해 52년 차면은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14살 되던 해. 10대에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서울 지역에만 칼공장만 47군데가 있었어요. 많았네. 예, 그만큼 경쟁도 세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 좀 앉아서 칼 좀 갈아봐라. 그러니까 그때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그때 일원에 풀빵이 12개였는데 혹시 2, 3원이라도 용돈 탈까 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조금 못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냥 코가 깨인 거죠. 너무 잘해버리니까. 줄줄이 엮여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번도 그전까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앉자마자 잘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아기 때부터 놀이터가 그 직장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게 이미 눈에 다 익어 있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용돈 받아서 뭐 하셨어요? 아니요, 안 줬어요. 좀 속상했어. 그러니까요. 예.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오시나 안 오시나 14살 정도면은 또 그래도 기대. 어떻게 잘하셨어요? 그 옆에 교회에 동년배 애들이 이제 거기에 가면 맛있는 거 준다고. 주죠. 그래서 거기 가기로 약속을 했던 날이거든요. 많이 서운했지. 너무 잘 칼을 갈아가지고 중학교도 안 가고 1년 만에 전 과정을 마스터를 하셨다고. 학교도 안 가셨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요. 당장 공장에 수도하게 생겼으니까. 14살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뭐 좀 안타깝죠. 저는 일단 초중고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는 일하시느라 이제 졸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신 거고 좀 안타깝긴 했죠. 이 칼 제작 전문 대장간을 차리셨다고 그래요. 예. 중국이 개방되면서 각종 농기구가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약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으로다가 이 경쟁이 안 되네요, 가격으로는. 전혀 경쟁이 안 되죠. 살아남을 방법이 뭘까 하다가 96년도부터 5년 동안을 전국 일주를 해봤어요, 제가. 칼을 만들어서 차에다가 한 5,000자루 만들어 싣고 칼을 내가 직접 판매를 해보면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에
각 집마다 칼이 몇 자루씩 없는 집이 없어요. 넘보다 조금만 더 쓰기 편하고 넘보다 조금만 더 잘 들면은 돈의 구애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대기업 흉내를 내보자. 생산, 판매, 서비스를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 지점을 내신 거예요. 노량진의 점포 총 숫자가 1,200개가 넘습니다. 전부 다 칼 쓰는 데예요. 거기에서 한 자루씩만 갈아도 돈에 채여서 못 살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죠? 힘들었죠.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또 성질도 한성질 하죠. 거기다 대고 나한테 칼을 사든지 갈면은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값이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또 누굽니까? 한성질 하잖아요. 직업이 대장이고. 이게 뭐 오지 마라. 다 서로 한성질을 스파크가 장난 아니에요. 스파크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오지 말라냐고 따져요. 다들 이거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갑니다. 고객인데 이렇게 싸움만 하시면 안 되니까. 안 돼. 거칠어도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은 좀 지켜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렇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거에 50%라도 와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그게 대하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야죠. 인격적으로 대할수록 더 깔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 대 때리면 내가 10대 때릴 실력이 있어. 그 마음으로 그래 네가 잘났어 너 이리 와. 지금 뭐 야인 시대. 전쟁터에 전쟁터. 진짜 한 1년간 차라리 그렇게 볼 바에는 안 본다. 오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다 안 왔군요. 네, 안 왔어요. 힘들었죠. 어떤 때는 하루 10,000원 벌 때도 있고 20,000원 벌 때도 있고 그래도 딱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정직하게 노력하고 한 만큼 답은 난 분명히 올 것이다. 내가 정도로 다 가다 보니까 상대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코가 현이고 현구는 칼을 형사님 고맙고 감사해요. 알았어. 네. 안주 가져온 거 잘 먹을게요. 네, 형님 그 어저께 잡은 거지. 그렇지. 네. 열심히 해.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올라가. 네, 형님.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아침 5시 반에요. 한 딱 잡아놓으면 석 달 동안 칼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날이 항상 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쫙 미끄러진다 그 느낌이에요. 바로. 칼에 혼을 남았나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그에 대해서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일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유명한 분들도 단골이 많으시더라고요. 해요, 여기에. 국내적으로 글로벌로. 국내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참치 명인이신 분이 일단 저희 아버지 고객분이셨고 이현복 셰프님 칼을 제가 한 3-4번 정도 갈아드린 적이 이현복 셰프님 중도. 네네. 한 오실 때마다 한 4-5자루씩 들고 오셔가지고. 중도 갈 때는. 삼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네네.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확인하세요. 할게요. 네, 성함에 연락 하나 참석을. 저는 지금 조리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2시간 30분까지 대기해봤어요. 요리사한테 칼은 평생을 같이 가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도구를 한층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40년 단골이지. 40년. 아버지 때부터. 뭐 우리는 냉동 대구를 자르는데 대구 속에가 낚시가 들었어. 낚시 바늘이. 그러면 이제 모르고 그걸 이제 자르면은 이 이빨이 이제 이렇게 으그러져.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기계에서 밀어서 또 갈아주면은
잘. 매일 갈아요 우린. 네. 안 갈아주면 못 잘라. 그 정도예요? 네. 그렇지. 그럼 세계적으로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까? 세계적으로는 직접 스카우트까지 해러 왔었으니까. 아버님 스카우트까지.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세계 요리 감정 평가사 3대 명인 중에 1인입니다. 연봉 18억 줄 테니까 독일로 가자고. 연봉 18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18억에 팔기 싫었어요. 18억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계약금 18억. 내가 살 집, 아파트, 차 다 제공하라 했더니 딱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도 독일 방송국까지 대동. 잘못했어.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한국어로? 네? 어저께 통역이 3명 따라왔었어. 뭐 역시 전우치 가문다. 인생의 승부를 건다. 전우치 가문. 승부가 아니고 존심이죠.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질문했죠. 당신은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체인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 18억 갖고는 못 하겠다. 안 된다. 당신 나 1년 만에 내가 가진 거 다 뺏고. 그건 아니지 않냐? 대전에 공장이 지금 뭐 이게 700평 대지의 공장이 있다.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서서히 이거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His name's King. He had a horse along the countryside. I saw him ride. He had a gun. I knew him well. Oh, I heard him singing. I knew he loved someone. 유년 시절에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소위 아버지한테 이제 슈퍼맨 같다고 막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시간이 없고 그런 거를. 얼마나 고됩니까? 이 일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족들끼리 이게 괜찮은 계곡 있다. 그럼 가서 캠핑하고 하루 1박 하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이게 평일에 한 15시간, 16시간 일을 하시고. 예. It's always more fun to share with everyone. 아니 정렬 사장님은 원래 이제 대장간 일이 한 1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사육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도 애완동물학과가 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사육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완동물학과라는 그 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게 사육사 되는 게 진짜 만만치 않구나 싶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곁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근데 아버지 밑에서 알바를 한 2-3달 정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이도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는 직업이고 기술직이잖아요. 일단은 기술이 배우 예전부터 진짜 지금도 기술이 있으면은 기술이 그렇죠. 있으면 최고예요. 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후계자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신 찰나에.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봤는데 이제 장래에 대해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엔 그 후계자라는 자리가 아들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일 맨날 같이 아버지랑 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기술을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나가서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거에서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가업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타인한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자식이 이어야지 그 가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안 했으면 했죠. 안 했으면 했어요. 내 고생은 내 선에서 끝내길 바랬어요. 좀 더 편한 직업, 좀 더 깨끗한 직업. 아빠처럼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해가면서 안 했으면 바랬어요. 이제 마지막 휴가 나와서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기술을 배우면은 서울 사업장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 드라마네요, 드라마. 네, 그래서 그래요? 네가 10년 안에 내가 인정하는 만큼만 하면은 올라서만 조건 없이 주마.
아빠가 토요일마다 일주일간 연습할 양을 정해줄 테니까 주라고 연습하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를 하나 알려주고 가시면, 그러니까 이 자세를 하나 알려주고 이거 일주일 동안 연습해. 다음 주에 와서 내가 검사할 거야. 이러시면 자세만. 네, 그 자세만 일주일 동안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아빠보다 힘들진 않다. 예. 그러니까 맨몸으로 뛰어든 거랑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차려준 거에 들어간 거랑은 틀리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칼을 가를 때 아버지보다 힘들진 않다. 막 그렇게 막 혼자서 최면거리면서 일을 해요. 안 힘들라고 스스로. 그러고 나서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아빠는 이제 엄마랑 데려간다. 살려 살아. 야, 근데 아직도 대단히 10년을 한 거네. 그렇죠. 야, 대단하시네 진짜. 집에서의 아버님하고 대장간에서의 아버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뭐 집에서는 뭐 여느 아버지랑 다 똑같으시고 일하실 때만큼은 이제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장간 일이라는 게 솔직히 보호 장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들어가서 맨몸으로 하는 작업 거기 때문에. 환경이 사실 진짜 뭐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 이래도 다 상처 아닙니까 이거? 예, 이것도 상처고 뭐 그러니까 자잘한 상처는 좀 많기는 하죠. 나도 손도 잘렸었잖아요. 어디가요? 여기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욕심내서 하다가 이제 손가락 인대가 한번 잘렸었어요. 갖고 다칠 때는 0.1초도 안 걸립니다. 맞아요. 진짜. 칼 갖고 다칠 때는 최선도 잘리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작업할 때는 최고의 신경을 꼰도 세우고 완전히 초집중하죠. 저는 처음에 여기가 인대가 터졌을 때 이렇게 주먹을 접었는데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거든요. 이렇게 접었는데 이게 안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접히니까 전 손가락이 날아간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제 힘 주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는 그만하길 진짜 다행이다. 운이 나쁘면 손가락 절단이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혼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조금 눈물 좀 찍었죠. 이거 안 시켜도 내 새끼 몇 개 살릴 수 있는데 이걸 꼭 시켜야 되나? 좀 자괴감이랄까? 그런 게 많이 들었죠. 그래도 아들한테는 일절 한마디도 안 했죠. 어차피 지가 선택한 인생 네가 스스로 이겨내라.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아니 그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소리가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할 때 나는 내 소리가 큰 거를 잘 못 느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는 상당히 작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톤이 그러셨다. 저도 좀 느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어유 소리를 되게 크게 내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직업병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규명을 하고 보호장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소리를 또 들어야 되죠. 소리에서 그 시끄러운 데서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캐치를 해내야만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드님의 직업병은 혹시? 저는 이제 고깃집을 가면 가위가 안 들면 이게 과일을 갈아요 거기서. 뭘로 갈아요? 이게 소주 이 병 소주 있잖아요. 네. 거기다 가위를 들고 이렇게 갈면은 가위가 잘 갈려요. 오? D4입니다.
이게 소주병 모가지라고 네. 쳐요. 그럼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강하게 서너 번 하면은 가위 날이 우그러듭니다. 우그러든 거를 다시 가위를 맞춰서 한번 하면은 거기에 인류 기술자가 간 것처럼 날이 바짝 쓰게 돼 있어요. 아, 소주병 그 이 얇은 목에다가 가위를 한 세네 번 정도. 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아주 뭐 유머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아이 뭐 기분이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감을 좀 하십니까? 공감 안 합니다. 왜요? 칼로다가 물을 자꾸 쳐도 칼날은 닳게 돼 있어요. 진짜요? 좀 당연합니다. 물을 배도 달아요? 예. 물로다가 새도 잘릅니다. 돌도 자르고 다 합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화강암 암도 깎이는데요. 어찌 새라고 안 깎입니까? 지금 주제가 그 칼로 물로 뱄을 때 그 부부싸움도 그거랑 비슷하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해봤어야 알지. 안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한 번도라기보다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역시 전우체가. 싸울 일을 별로 만들질 않아요. 싸울 바에는 빨리 깨끗이 찢어지자. 좋게 살고 또 시간이 모자른데 물론 싸우면서 살 필요 어떤 없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마누라한테 덤벼보질 않았어요. 그게 제일 이제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차피 마누라한테 덤벼봤자 깨질 걸 왜 덤빕니까? 안 덤비면 질 이유가 없어요. 아버님 나에게 칼이란. 죄송합니다. 여기다 무슨 나에게 칼이란 이제. 삶이고 인생이죠. 삶이고 인생이다. 저는 이게 칼은 이게 제 인생에 되게 스며들어서 칼은 그냥 운명처럼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나에게 칼은 운명처럼. 네. 혹시 좀 우리 사모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나에게 칼이란? 돈이죠. 맞네. 저희 생계를 책임지고 예,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잖아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아버지가 이뤄놓은 업적에 절대 누가 되지 않고 잘 나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준열아, 네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네가 떠들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대견하고 고맙고, 그러나 항상 몸 조심하고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이거 고마워. 사랑해. 입술을 깨물며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흐르는 눈물까지 잡지 못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에 가장 맛이 좋은 이 생선은요, 예로부터 칼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배도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소금에 절인 이 생선을 먹어라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전통 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칼 왜냐하면 일반 칼과 전통 칼은 모양이 하늘과 땅 차이가 확 틀려요. 예, 그럴 수 있죠. 전통 칼은 이렇게 버선포를 닮았고 그거는 빼고 갈치를 갖다 칼치라고 부르거든. 갈치. 갈치로 할게요. 자, 맞으면 100만 원 상품 드립니다. 정답은요? 갈치. 정답입니다. 예!